지금 이 순간 한국 어딘가에는 장자못이라 불리는 연못이 있습니다. 경상도에도, 전라도에도, 충청도에도, 강원도에도. 확인된 것만 이미 100여 곳.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연못에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도 같고 이야기의 뼈대도 같습니다. 탐욕스러운 부자, 문전박대당한 승려, 하룻밤 사이에 물속으로 가라앉은 집터. 수백 킬로미터씩 떨어진 지역들이 어떻게 이토록 정밀하게 같은 기억을 공유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교한 일치입니다. 장자못 이야기의 뿌리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기록이 아닌 입으로만 이어진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종이가 귀하고 글자가 특권이었던 시대, 사람들은 교훈과 경고를 이야기에 담아 다음 세대로 넘겼습니다. 장자못 설화도 그런 방식으로 수백 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흘러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대개 이름 없는 마을의 이름 없는 큰 집입니다. 기와를 얹은 너른 집, 창고마다 가득 쌓인 곡식, 그리고 그 풍요로움 뒤에 숨겨진 차가운 마음. 부자는 이름 대신 그냥 장자라 불립니다. 민담 속에서 장자는 재산이 많은 큰 어른을 가리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베풀지 않은 인색한 지주를 뜻하는 말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속 부자는 재물에는 치밀했지만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청해도 외면했고 낯선 나그네가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는 일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풍족함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닫혀가는 마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문이 굳게 닫히는 어느 날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먼 길을 걸어온 승려 한 명이 그 집의 문 앞에 섰습니다. 허름한 장삼에 빈 바루를 든 채 하룻밤 묵어갈 곳을 청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요기할 것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판본마다 세부가 조금씩 다르지만 언제나 한 가지만큼은 같습니다. 부자는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판본에서는 거름을 퍼 안겼다고 전하고 어떤 판본에서는 개를 풀었다고도 합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모욕에 가까운 박대. 설화 속 이 장면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지만 부자가 승려를 심하게 홀대했다는 것만은 전국 어느 이야기에서나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이 이 이야기 전체를 움직이는 바퀴가 됩니다. 문을 돌아 나간 승려는 마을 어귀 어딘가에서 부자 집의 며느리 혹은 착한 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몰래 음식을 챙겨 내밀었다고도 하고 승려를 가엾이 여겨 말을 건넸다고도 합니다. 승려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 곧 큰일이 날 것이니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날 밤이었는지 이튿날 새벽이었는지 이야기는 시간을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룻밤 사이에 부자의 집이 있던 자리가 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잠든 사이 땅이 꺼지듯 집이 가라앉았다는 이야기가 전국 100여 곳에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이 저주였는지 자연이 빚은 우연이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가장 기이한 결말이 남아있습니다. 승려의 경고를 들은 여인은 달아났지만 어느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였다고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다고도 합니다. 그녀는 결국 뒤를 돌아보고 말았고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돌이 지금도 연못가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말이 여러 전해집니다. 이야기의 증거라면 이야기 그 자체,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연못들입니다. 그런데 장자못이라 불리는 연못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공통된 지형 특징이 눈에 띕니다. 마을 안쪽이나 바로 바깥에 위치한 작고 고인 물, 그 주변에 남겨진 돌이나 바위. 이 지형이 먼저 있었고 이야기가 거기 붙은 것인지, 아니면 이야기가 먼저 있었고 지형이 그것을 품은 것인지, 그 순서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자 기록은 놀라울 만큼 빈약합니다. 장자못 설화가 글로 남겨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조선읍지라는 지리지에 단 2편의 채록 자료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이야기치고는 지나치게 적은 흔적.
이는 장자못 설화가 철저하게 구전의 세계 안에만 머물러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장자못은 특정 지역에 몰려있지 않고 전국에 고르게 흩어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이야기가 한 중심지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면 보통은 중심에 더 밀집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드물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장자못은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습니다. 민속학 연구자들이 단일 기원설에 의문을 품는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단일 기원설입니다. 어딘가에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이야기가 세월을 타고 퍼지면서 각 지역이 자기 고장 연못에 같은 이름을 붙였다는 설명입니다. 인기 있는 설화가 지역화되는 현상은 민속학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결정적인 질문 하나 앞에서 멈춥니다. 그 원형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무도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일 기원설이 맞다면 어딘가에 진짜 원조 장자못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원형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나 명확한 문헌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곳의 연못이 저마다 자기 고장을 이야기의 무대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원형에 더 가깝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훨씬 더 낯선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어쩌면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난 실제 집안 변화나 숨을 사건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 틀로 수렴한 것이 아닐까요?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덕적 서사로 재편되기 쉽습니다. 각지의 재난 기억이 같은 이야기 모양을 빌려 전해졌을 가능성, 민속학에서는 이를 집단 기억의 수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각은 이 설화를 자연현상이 아닌 사회적 장치로 읽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구조. 이것은 공동체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가 수행한 기능일 수 있습니다. 마을마다 인색함과 탐욕에 대한 경고가 필요했고 각 지역은 자신들의 지형에 그 이야기를 입혀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덕적 경고는 실제 장소와 결합할 때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 세 가지 가설 중 어느 것도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단일 기원이라면 원형의 위치가 없고 지형 기억이라면 서사의 정밀한 일치가 너무 이상하며 사회적 경고라면 왜 하필 전국에서 같은 이름이 붙었는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장자못은 하나의 연못이 아닙니다. 전국에 흩어진 채 저마다 같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이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장에도 장자못이라 불리는 연못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